안녕하세요. 교사 김용환입니다. 본 강의는 윤리와 사성 교과에 관한 후포고등학교 온라인 수업 강의입니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의 수능과 내신을 위한 최고의 강의임을 자부합니다. 윤리와 사상 교과를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강의는 무료로 제공되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면 고맙습니다. 온라인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의 내용은 아래 저희 홈페이지에 첨부해 놓았으니 미리 다운로드한 후 강의를 듣기 바랍니다. 또한 EBS 수능 특강 교재의 내용과 문제를 활용해서므로 EBS 수능 특강 책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 윤리와 사상의 제4강으로 2단은 동양과 한국 윤리사상 중 동양의 공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단원의 주된 내용은 춘추 전국시대의 선진 유학사상으로 공자, 맹자, 순자의 사상입니다. 오늘 4강에서는 공자의 주된 사상인 인과예, 민본주의, 대동사회 등에 대하여 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5강에서 맹자의 주된 사상인 성선설, 민본주의, 항상과 항심, 호연지기, 그리고 순자의 주된 사상인 성악설, 화성기, 예에 관하여 설명하고 공자, 맹자, 순자의 사상을 비교하겠습니다. 먼저 춘추 전국시대의 선진주가 사상과 사상가인 공자와 맹자, 순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혼란한 시기는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주나라가 쇠퇴하여 동쪽으로 천도했을 때인 BC 기원전 770년이 춘추 시대의 시작이고 한위조로 분할될 때인 기원전 403년을 기점으로 전국시대로 분리됩니다. 즉 춘추시대는 기원전 770부터 기원전 403년까지를 말하고 전국시대는 기원전 403년부터 진시 황에 의하여 최초로 천나가 통일된 기원전 221년까지를 말합니다. 이때부터 천나를 지배하는 사람을 황제라 하고 천나가 여러 나라로 분류하여 왕족이나 공신들 여러 명이 다스리게 하고 그들을 왕이라고 하고 황제에게 충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중국 전체가 통일됐을 때 통일된 천나를 다스리는 사람은 황제 한 사람이고 그의 지배하에 각 지역을 나라 즉 국으로 나누어서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제도를 봉건제도라 합니다. 공자는 기원전 551년도 태어나서 기원전 479년도에 죽었습니다. 공자 이름은 구이고 자는 중이라고 하며 노나라 사람이고 최초로 유학사상을 집대성한 사람입니다. 맹자는 공자가 죽은 지 100여 년 이후 기원전 372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289년도에 죽었습니다. 맹자는 전국시대의 사람으로 이름은 맹가이고 자는 자여 또는 자거라고 했는데 공자의 손자인 자사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순자는 전국시대인 기원전 298년도부터 기원전 238년까지 살았는데 이름은 황이고 즉 순황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자는 경이고 조나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가 사상의 가장 큰 사상적인 주된 특징은 사회질서 회복과 안정을 위하여 바로 개인의 인격 수양, 즉 개인의 도덕성을 중시한 사상입니다. 이러한 인격 수양을 통하여 이상사회를 추구하였습니다. 순자는 예를 통하여 인격 수양을 강조하여 유가 사상가인데 반하여 그의 제자인 상항, 한비자 이사는 사회 교범인 법을 통하여 사회 질서와 안정과 부국광명을 추구하여 법가 사상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 주자 등은 이름 대신 성에다 자자를 붙여 부르는 이유는 학문이 높고 윤리적으로 존경을 받을 성인 혹은 성령들에게 붙여주는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공자는 본래 이름은 구로 공구 대신에 공자라고 부른답니다. 다음은 유학사상의 경지인 사서 오경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경지는 성경이고 대성불교의 가장 중요한 경지는 반야바라 밀다 신경이고 이슬람교의 경지는 코란입니다. 사서는 논어, 명자, 중용, 대학을 말하는데 논어는 공자의 사상을 집대성한 책이고 명자는 명제의 사상이 담겨져 있고 중용과 대학은 주로 공자의 가르침으로 여러 설이 있으나 공자의 손자인 잣사의 저작이라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중용은 주로 도덕론에 관한 내용이고 대학은 정치론과 수양론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경은 시경, 서경, 역경, 춘추, 예기를 말하는데 시경은 중국 고대의 시가집이고 서경은 요순에서부터 주나라 무왕 때까지의 역사서이고 역경은 주역이라고도 부르며 고대 중국의 전복서로 인간사회와 사회현상의 변화를 개와 음양오형으로 설명하고 춘추는 공자가 편찬한 춘추시대 노나라 은공에서 예공까지의 역사서이고 예기는 중국 고대의 각종 의례, 즉 사람이 죽었을 때의 상례, 각종 제사에 관한 제례, 결혼식에 관한 혼례 등과 효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자의 사상에 대하여 강의하겠습니다. 공자는 유가 사상의 대표자로 그가 가장 강조한 덕은 인과 예인데 그중 이는 유가 사상의 대표적인 실천적 덕입니다. 그리고 그의 주된 사상은 민본주의, 정명론과 덕치가 있고요. 이상사회인 대동사회 사상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인과 예의 개념과 관계 그리고 민본주의 사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본주의 사상은 정치 사상으로 서양의 민주주의와 비교되는 사상으로 왕이 통치하되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통치 이념입니다. 이 민본주의 사상의 근간인 뿌리 사상은 공자와 명자의 민본주의 사상입니다. 우리나라는 4세기경 신라시대부터 조선말까지 주된 통치 이념은 바로 공자, 명자의 민본주의 통치 이념이었습니다. 공자는 중국의 상고시대인 하은주의 문나를 비교 종합해서 새로운 체계, 즉 유학사상을 세운 사람이고 혼란한 춘추전국 시대의 사람으로 노날에서 태어났으며 대부분의 삶은 제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주루 생활을 하였습니다. 공자는 춘추전국 시대 사회혼란의 원인을 인간의 도덕적 타락이라고 주장하고 회복할 덕목으로 인과 예를 주장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회혼란의 원인과 회복할 덕목, 인과 예를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덕의 회복을 위하여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구도의 신념을 지녔습니다. 이때 도는 인간의 도리로 윤리를 말하는데 즉 아침에 도덕적 타락에 의한 사회혼란이 사라지고 윤리적인 사회가 되었다고 들으면 자신이 할 일이 없어서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자는 사회교본과 제도인 예와 음악인 악을 중시했습니다. 즉 예악을 중시했습니다. 악은 인격 수양, 즉 마음의 안정과 정서의 순환을 위하여 필요하고 예는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사회의 혼란으로부터 질서로운 사회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당시 예가 너무 지나치게 형식화되고 개인의 사욕됨으로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공자와 자주 비교되는 묵자는 공자의 예약을 사치스러운 것으로 간주하여 비판하였습니다. 그럼 공자의 중요한 사상인 인과 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의 특성은 조건적인 너그러움입니다. 인의 특성의 일본 괄호 속에 있는 한자를 보죠. 유인자, 능호인, 능오인입니다. 유인자, 오직 인자만이, 능호인, 능이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능오인, 능이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을 좋아하고 너그러움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선하고 정의로운 사람은 좋아하고 악하고 불의한 사람은 미워하는 조건적인 너그러움이 공자의 인의 개념입니다. 이러한 인의 특징과 다른 무조건적인 너그러움은 불교의 자비, 기독교의 사랑, 그리고 동양사상가인 묵자의 계매가 있습니다. 자비, 사랑, 계매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너그러움을 베푸는 무조건적인 너그러움입니다. 또한 기독교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묵자의 계매는 무조건적인 너그러움인데 반하여 유교인은 차별적이고 조건적인 너그러움으로 조건적이고 차별하는 사랑이란 의미로 유교인을 별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인을 실천하는 기본적인 덕목, 즉 인의 바탕인 출발점은 가족윤리인 효와 제입니다. 효는 부모에 대한 효도이고 제는 형제 간의 우애를 뜻합니다. 즉 인을 실천할 때 자신의 충신, 즉 성실함과 믿음으로 자신과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 인을 실천하는 것이 효이고, 형제에게 인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형제 간의 우애제입니다. 즉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 실천한 후에 이웃으로, 사회로, 국가로, 인류애로 점차 넓은 범위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로 효의 실천의 원리입니다. 그럼 이제는 공자에게 가장 중요한 인의 개념과 인의 실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자와 석가모니가 어느 서양 사상가보다 더욱 위대한 것은 제 아들이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의 서양 사상가들은 동일한 보편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공자와 석가모니는 제 아들의 성격과 처한 환경 등을 고려해 똑같은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공자와 석가모니의 또 다른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인의 개념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인의 개념들은 인간다움, 남을 사랑함, 충서, 극기복례입니다. 이 중에 충서와 극기복례의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의 첫 번째 개념으로 인간다움은 바로 공자는 인자인야하여 인자 즉 인이란 것은 인야 즉 인간다움이라고 했습니다. 인간다움의 본질에는 사랑의 정신이 있고 이것은 사회적 존재로 완성된 인격체 인간다움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인이란 애인으로 즉 애인 남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인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개념으로 인이란 충서입니다. 자, 충은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는 나라에 충성할 충의 개념이 아니고 최선을 다한다는 본래의 개념입니다. 한자를 보면 충은 가운데 중과 밤심자가 합해졌습니다. 그래서 충의 본래의 의미는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양심에 의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즉 최선을 다하는 진과 자기 자신의 몸기자가 합해져서 자신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진기의 의미입니다. 즉 충의 의미는 진기 혹은 성실의 의미로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충은 개인윤리의 덕목입니다. 이러한 충의 의미가 확장되고 파생된 개념으로 나라에 충성한다는 충의 개념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충서에서의 서는 남을 용서할 서자입니다. 영어로 보면 forgive라고 하죠. 자, 한자를 보면 용서할 서는 같을 여자와 마음심자가 합해진 것입니다. 즉 진정으로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과 같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용서할 서는 축이, 즉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급인 다른 사람에게 베푼다는 축이급인이라고 주자가 말했습니다. 내 마음을 미루어 남에게 베푼다는 축이급인은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말이요, 남의 마음과 같이 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리고 공자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윤리가 바로 용서할 서입니다. 즉 충서의 서입니다. 인을 충서라고 했을 때 인이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남에게 베푼다 서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은 극기복례입니다. 자, 극기는 자신을 이긴다는 의미로 개인윤리이고 복례는 예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사회윤리입니다. 공자는 사욕을 이기고 극기, 예로 돌아가는 것이 극기복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로 돌아간다는 말은 사회규범인 예를 준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극기복례의 인의 개념은 앞에 조건적인 너그러움이라는 특징에서 오는 혈연적, 지연적 이기주의 개념의 가능성을 불식시키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복례에서의 예는 모든 사람이 따르는 인과 의 정신이 내재한 보편적인 사회규범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극기복례에 대한 다음에 공자의 말을 분석해보죠. 안연히 인에 대하여 질문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욕을 이기고, 바로 극기죠. 예로 돌아가는 것, 복례입니다. 바로 극기복례가 곧 인이다. 하루만이라도 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면, 즉 극기복례하면 천나가 모두 인으로 기결될 것이니 인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나로 말미암은 것이지, 즉 극기의 복례, 나로 말미암은 것이지 어찌 남에게 달려 있겠는가. 이에 공자의 제자 안연히 그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청하자 공자 선생께서는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말아야 한다고 라고 말하였다 라는 내용이 논어라는 책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인과 예는 공자 사상의 핵심입니다. 공자에 따르면 이기적인 욕심을 극복하고 극기, 예를 따르는 것, 복례는 바로 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는 인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문에서 인은 극기복례로 자신의 이기적인 사사로운 욕구를 이기는 것으로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인과 의의 덕목이 내재한 사회규범과 제도인 예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한 인과 밀접한 예의 개념과 인과 예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공자와 순재에 있어서 예는 외면적인 사회규범과 사회제도입니다. 즉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인간 행위와 생활을 규제하는 모든 사회규범을 예라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예는 내면적인 도덕성인 인과 의 정신이 내재하는 외면적인 사회규범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과 예의 관계는 표류의 관계입니다.
즉 이는 내면적인 도덕성으로 스스로 실현되지 못하고 외면적인 사회규범인 예를 통하여 실현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규정하고 인의 영치를 실천한 예를 따라야 한다고 공자는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극기복례에서의 복례입니다. 예를 들면 물에 빠진 이웃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내적인 인의 마음은 그 자체로 실현되지 못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인의 정신을 외면적인 사회 규범인 법이나 윤리 등에 규정하여 지키게 하여야 실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자의 민본주의 사상입니다. 민본주의는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육아의 도덕 정치 사상으로 서양의 민주주의와 대비됩니다. 민본주의 사상이라 하면 공자의 정명론과 덕치, 그리고 맹자의 왕도와 역성혁명이 가장 바탕이 되는 사상입니다. 먼저 공자의 덕치란 덕목 덕자에다 다스릴 치자입니다. 덕으로 다스리는 것을 말하고 법가와 민주주의에서 주장하는 법치, 즉 법으로 다스리는 것과 대비됩니다. 그러면 덕치와 법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 사람을 용서하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덕으로 다스리는 덕치이고, 이때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교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법이 정한 법의 내용에 따라 법대로 처벌하는 것을 우리는 법치라고 합니다. 공자는 진정한 사회 질서는 강제된 법률이나 형벌보다, 즉 법치보다 도덕과 예의로 교화함으로써, 즉 덕치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덕치하기 위하여 수기치인, 수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먼저 수양하고, 지인, 남을 다스리는 것, 수기이하니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수양하고 나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 즉 도덕과 예의가 주된 사회교범이 되려면 통치자 군주가 군자다운 인격을 닦고서, 즉 수기한 후에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교일치, 정 다스릴 정자, 교자 교화할 교자입니다. 즉 다스리면서 도덕적으로 교화하는 것을 정교일치라고 합니다. 수신, 제가, 치국, 평천나. 자, 수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아 인격을 수양한 후에 제가 가정을 화평하게 만들고, 그런 요리에 치국, 나아가 나를 다스리고, 그런 후에 평천나, 전나를 평화롭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수신, 수기, 극기가 바로 개인윤리의 덕목이죠. 즉 개인의 인격 수양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자신의 인격 수양부터 먼저 한 후에 남을 다스려야 남이 따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인격 수양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육아사상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음의 민본주의 사상은 정명론입니다. 정명론, 바로 자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올바르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공자는 궁군, 신신, 부부자자, 하문 있죠. 궁군, 신신, 부부자자입니다. 임금은 임금답고, 궁군, 신신, 신나는 신나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자자,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명론입니다. 즉 사회 성원들이 제각기 각자의 신분과 지위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다할 때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가 되고 자신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고 바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정명론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임금답기 위하여 임금으로서 백성을 위하는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공자는 정치를 한다면서 어찌 죽이는 일을 하려고 합니까? 그대가 선하고자 하면 백성을 자연히 선하게 될 것입니다.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아서 풀 위에 바람이 지나면 그럼 반드시 한쪽으로 눕게 될 것입니다. 즉 풀인 백성은 바람인 통치자의 영향을 받으므로 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또한 민본 정치를 위한 정면언어로 공자는 명이 바르지 않으면 말의 순서가 없게 되고 말의 순서가 없어지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약이 세워지지 않는다. 백성을 덕으로 인도하고 즉 덕치하고 예로서 가지런히 하려고 하면 그들은 백성은 부끄러워할 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바르게 된다 증명하게 된다 얘기입니다. 공자는 증명을 덕치 실현의 기본 조건으로 여겼습니다. 공자에 따르면 덕치는 북극성이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우뼈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도는 것에 비유를 했다. 이때 북극성이 바로 왕을 말하죠. 북극성이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은 즉 왕이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면 무별이라는 백성을 말하죠. 그것을 중심으로 도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즉 백성들도 그에 따라 자신의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공자는 민본주의를 위하여 통치하는 재화의 적음보다 분배가 균등하지 못한 점을 걱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분배의 균등함은 공정한 분배로 바로 현대 사회의 복지국가와 일맥상통합니다. 공자는 육아사상가로 개인의 인격수양을 강조합니다. 공자는 인격 완성된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군자를 제시하는데 이는 인과 예를 체득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인격 완성된 군자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소인입니다. 그리고 공자는 이상적인 사회로 대동사회를 주장합니다. 이때 대동이란 큰 한 덩어리로 공동체 의식을 강조한 말입니다. 오경 중의 하나인 예기의 예언편에 제시된 유교적 이상사회인 대동사회는 공동생산, 공동분배 실시, 사회보장제 실시,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및 타인에 대한 사랑, 능력 있고 어진 통치자의 선택 등이 갖추어져야 하며 전쟁이나 문학, 혁명 등이 없는 사회 성격을 지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사회입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요약하면 공자가 강조한 인의 조건적인 어려움의 특성, 인과 예의 개념과 관계, 공자의 민문주의 정치사상으로 덕치와 정명론, 그리고 이상적인 인간관과 이상적인 사회인 대동사회를 강의하였습니다. 이제 사상을 깊이 있게 처음 접하였습니다. 난해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하나 깨쳐나갈 때 자신도 모르게 실력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육아사상가인 명자와 손자에 대하여 강의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